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는 배열을 자료 구조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자료 구조를 좀 더 심도 있게 자료 구조에서 저희가 기초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택과 큐라는 자료형을 실제로 구현해 가면서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이해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인 스택과 큐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순서대로 우리가 문자 스택을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 정수 큐를 구현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문자열 큐라는 것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택과 큐라는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봐야 하는데요. 스택과 큐는 전부 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연결 리스트 형태로 띄고 있는 자료 구조의 일종인데요. 다만 이러한 자료의 구조에 우리가 데이터를 넣고 빼는 형태가 스택과 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스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입 후출이라고 부르는 first in, first out, 우리가 FIFO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선입 후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가 순서대로 데이터를 넣으면 데이터가 스택의 경우는 밑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쌓이게 돼요. 넣은 순서대로. 그리고 이렇게 넣은 데이터를 빼낼 때는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꺼내게 됩니다. 먼저 맨 위에 있던 데이터 3을 꺼내고, 두 번째 있던 데이터 2를 꺼내고,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1을 꺼내고. 그래서 저희가 함수가 호출되는 원리가 이 스택의 원리로 호출된다라고 저희가 배웠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선입 선출 구조에 Q라는 자료형이 있는데요. Q는 쌓이는 형태는 마치 스택처럼 순서대로 A, B, C 넣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쌓이는데요. 꺼낼 때 맨 마지막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아닌 맨 처음에 넣었던 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을 비교를 해서 보면요. 먼저 스택 같은 경우는 탑이라고 불리우는 연속된 데이터의 가장 최상위 데이터 노드를 가지고 있고, 이 최상위 데이터 노드에다가 값을 새로 기입하는 방식을 푸시, 혹은 최상위에 있던 데이터를 빼내는 걸 팝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고요. Q는 스택과 달리, 스택은 넣고 빼는 입출구가 탑이 하나라면 Q 같은 경우는 넣는 곳은 우리가 흔히 테일이라고 불리우는 맨 끝에다 데이터를 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 과정을 NQ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꺼낼 때는 우리가 헤드라고 불리는 맨 첫 번째 머리에서부터 데이터를 꺼내게 되는데, 이때 꺼내는 과정을 DQ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저장하고 꺼낼 때 선입 선출로 저장을 할 거냐, 선입 후출로 넣고 빼고를 할 거냐에 따라서 Q하고 스택이 갈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배열이 중간에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것과 달리 스택과 Q는 둘 다 중간에 있는 데이터는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처리를 하되 그 처리하는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택과 큐가 나뉘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문자 한 개씩을 스택으로 저장했다가 꺼내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헤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서 우리가 캐릭터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헤더 파일을 생성을 해서 중복 방지를 위해서 if not define 구문을 이용을 해서 중복 방지를 선언을 해 주시고요. 노드를 생성을 하나 하되, 이 노드는 다음번 주소, 연결된 연결 주소와 그리고
캐릭터의 데이터가 저장될 캐릭터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는 구조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노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일반 정적 메모리 영역에다 저장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닌 필요에 따라서 동적으로 할당을 힙 영역에서 받아서 다 사용을 하고 나면 반납하는 형태를 가질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노드를 생성하는 create 함수와 이 노드의 메모리를 해제하는 dispose 함수를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자, 가령 h라는 문자를 가진 노드를 생성하겠다라고 호출을 하면 인자로 데이터를 받아서 내부적으로는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이 동적 메모리 할당된 주소를 값을 넣고 링크는 없는 채로 리턴을 하게 돼요. 디스포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다 사용하고 난 뒤에 사용된 노드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프리하는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자료 구조가 아니고 단순히 캐릭터 문자 하나를 저장하는 노드를 만들었을 뿐이고요. 실제로 이 노드를 처리하기 위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별도로 만드셔야 되는데 이 스택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해서 별도로 캐릭터 스택이라는 구조체를 하나 더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에는 이 스택이 가진 탑의 주소를 저장할 탑 포인터가 하나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 이 스택이 비어 있는지 차 있는지 뭔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isEmpty라는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택은 데이터를 넣는 푸시 그리고 데이터를 꺼내는 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는데요. 먼저 푸시를 구현하는 것을 보면 먼저 스택이라는 자료형에 우리가 h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아까 전에 만들었던 create 함수를 통해서 h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생성을 해서 이 노드에 새로 생성된 노드의 링크를 스택에 탑으로 할당을 하고 탑에는 새 노드를 입력한 채로 isEmpty, 탑이 널인지 아닌지를 비교를 해서 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 되게 복잡하시죠? 이런 경우는 그림으로 더 이해하는 게 편한데요. 먼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다가 탑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empty, 비어있는지는 1이라는 값을 채운 구조체를 만들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A라는 글자를 푸시를 통해서 집어넣게 되면 먼저 동적으로 어떤 노드가 하나 A를 담은 노드, 링크는 널인 채로 생성이 되되 우리가 이 링크에 탑을 기록을 하고 탑에다가도 우리가 N1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두 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탑이 널이 아니기 때문에 isEmpty는 참에서 거짓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두 번째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N2의 링크 같은 경우는 N2의 링크에다가는 M1을 이렇게 링크를 시키고 탑에다가는 N2를 이렇게 링크를 시켜 놓습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또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새로운 거에다가는 N2를 링크를 시키고 탑에다가는 새로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링크를 시키고 그래서 탑에다가 항상 맨 위에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얘는 그 다음 게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지를 링크를 계속 연달아서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을 하면 저희는 이제 팝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맨 위에 탑 자리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는데요. 먼저 탑이 널, 아무것도 없으면 리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0값을 리턴을 하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먼저 팝을 신청을 하면 변수를 하나 할당을 해서 이 변수에다가
맨 위에 있는 거의 데이터. 탑은 N2이기 때문에 N2에 있는 데이터인 B를 outData 변수에다가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 맨 위에 있던 N2가 어떤 노드인지를 우리가 삭제하겠다라는 노트에다가 노드에 기록을 해둡니다. 딜리트 노드에다가 그 다음 탑 노드의 링크, 탑 M2였죠? M2의 링크에 있는 N1을 다시 탑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N2는 딜리트에다 넣었었죠? 아웃에다가는 B를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디스포즈를 신청을 해서 이제 N2를 지우고 마지막으로 B를 바깥으로 리턴을 함으로써 이렇게 링크가 끊어진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마찬가지 N1도 똑같이 N1을 우리가 N1에 있는 데이터 A를 변수에 저장, 그 다음 얘도 변수에 저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링크 값을 탑에다가 널이 찍히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딜리트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스택이 비는 이러한 문자 스택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메모리 구조를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손쉽게 다시 한번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예제로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그래서 실제 동작을 확인을 해보면 먼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 때 is empty는 1, 그 다음에 탑은 없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스택에 A, B, C를 순서대로 집어넣고 스택이 비어있지 않을 때 이 스택을 팝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보면 A, B, C 순으로 넣었으니까 출력은 C, B, A식으로 이렇게 맨 마지막에 넣은 데이터가 맨 먼저 출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겉에서는 노드가 드러나지 않아요. 실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푸시하고 팝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느냐, 예를 들면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문자열을 순서를 뒤집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문자열을 순서대로 스택에 푸시를 해서 집어넣고 이거를 역으로 다시 꺼내게 되면 뒤에서부터 헬로우 스택이라는 걸 집어넣었을 땐 뒤에서부터 KGATS 띄우고 OLL EH가 이렇게 호출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를 많이 하잖아요. 뒤로 가기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저장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불러내서 뒤로 가기를 할 때 컨트롤 Z 같은 걸 사용할 때 저희가 이 스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Q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Q도 생김새는 스택과 매우 비슷합니다. Q처럼 똑같이 노드를 만들 때 이번에는 링크 대신에 넥스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봤고요. 캐릭터가 인트로 바뀐 것 뺀 외에는 노드를 만드는 함수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힙 영역에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전달받아서 우리가 메모리에 동적으로 노드를 생성을 시키고요. 다만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먼저 Q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임의로 이 Q에 데이터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count라는 변수로 저장을 했고 헤드와 테일을 별도로 따로따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는 것은 우리가 NQ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순서가 노드를 만들 때 내부에 데이터가 0인 경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비어있는 큐에다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때 새로운 데이터는 헤드와 테일에 왜냐하면 머리와 하나밖에 없으니까 머리랑 꼬리가 같겠죠. 혹은 데이터가 1개 이상일 때는 테일의 넥스트 자 지금 N1이 테일인데요. 이 테일의 넥스트에다가 자 N1이 있을 때 N1의 넥스트가 원래는 널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새로 들어온 N2로 기입을 해두고
그 다음 테일을 바꿔치기 합니다. 원래는 N1이었던 테일을 N2로. 그렇게 되면 헤드에는 N1, 테일에는 N2가 되겠죠. 그리고 헤드인 N1의 넥스트에는 N2가 이렇게 링크가 되고요. 마찬가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러면 먼저 테일의 넥스트, N2의 넥스트에다가 새로 들어온 N3를 먼저 기입을 하고 그 다음 새로 들어온 걸 다시 테일에다가 이렇게 기입하는 식으로 저희가 큐에 링크를 이어나갈 수가 있고요. 대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먼저 대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택에서 is empty를 체크하듯이 큐 카운터가 0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0인 경우는 반환하지 못하게끔 안전 회로를 걸어주시고 우리가 큐 같은 경우는 머리에 있는 데이터부터 꺼낸다고 했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데이터를 아웃했다가 일단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 머리도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머리의 다음번, 즉 N1의 다음번, 넥스트에다가 여기가 오타가 났네요. 이게 N2가 돼야 되는데 다음에 넥스트인 N2를 우리가 헤드 자리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왜? N1은 이제 곧 삭제할 거니까. N2가 머리가 될 거니까. 원래 머리의 다음 거를 다음 차기 우두머리로 지정을 한 다음 저장해놨던 N1을 템프에 저장해놨던 N1을 디스포즈를 시키고 카운터를 1 감소한 다음에 카운터가 0이 돼버리면 꼬리에 뭔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꼬리에 데이터를 지우는 식으로 저희가 대큐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Q와 대큐를 구현을 해서 메인 코드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가 저번 주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내드렸던 문제의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while문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반복해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2를 입력받으면 데이터 입력 모드, 2를 입력받으면 데이터 출력 모드, 0을 입력받으면 프로그램 종료 모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입력받은 키에 따라 스위치 1번 케이스일 때는 정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큐에다 넣고 2를 입력받으면 우리가 저장되어 있던 큐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출력하고 0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 입력 모드에서 데이터를 막 쌓은 다음에 출력 모드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또 순서대로 꺼내볼 수가 있겠죠. 동작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입력 모드에서 30 넣고 입력 모드에서 20 넣고 입력 모드에서 10 넣으면 순서대로 30, 20, 10이라는 값이 NQ가 됐을 것이고 출력할 때는 우리가 맨 처음 넣었던 30부터 30이 나오고 그 다음 20이 두 번째 맨 마지막으로는 10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는 특수한 노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큐를 문자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구현을 해볼 건데요. 전체적인 구성은 똑같습니다. 먼저 스트링을 저장할 로드를 지정을 하되 우리가 문자열 같은 경우는 캐릭터 포인터를 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메시지를 문자열을 받아오면 먼저 노드를 동적으로 할당을 한 다음 바로 이 외부의 데이터를 노드에다가 저장을 하는 게 아닌 메시지의 길이를 구해서 메시지를 따로 저장할 동적 메모리 공간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언된 메모리 공간에다가 우리가 스트링 카피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길이만큼 새로 생성한 뉴 노드의 데이터에다가 문자열을 복사를 시켜주는 과정이 기존 일반 데이터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동적 할당을 2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포즈를 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를 먼저 프리를 해주고 그 다음 노드를
메모리에서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림으로 잠깐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str load라는 것을 동적을 할당받게 되면 이 동적 메모리는 어떻게 되느냐? 링크와 데이터의 주소를 감는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질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문자열을 자유롭게 기입을 할 수는 없고, 이 문자열을 기입할 흰 메모리를 할당을 새로 받아서 이거의 주소를 노드에다가 다시 저장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를 2번 동적 할당을 받아야 하는 게 문자열 저장 노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문자열 로드를 구현을 해서 우리가 메모리 알로케이트 2번을 받아서 두 번째 받은 문자열 데이터에다가 메시지를 복사를 하는 아까 전에 봤던 과정을 거치고요. q 같은 경우는 모양은 똑같죠. 카운터와 헤드, 테일을 가지고 있대. 알고리즘도 똑같습니다. 받은 문자열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트를 하고 이걸 우리가 뉴노드에 저장한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카운터가 0일 때는 헤드와 테일에, 혹은 1 이상일 때는 테일의 넥스트에, 테일의 n1에 넥스트에 새로운 n2를 기입을 하고 마지막 테일에다가 다시 n2를 기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자료를 이렇게 링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내부적으로 노드를 만들 때 이 노드는 입력받은 데이터를 바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할당받은 동적 메모리의 주소를 따로 가지고 있다는 게 일반 정수형이나 문자열 노드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데큐 같은 경우도 똑같겠죠. 만약 카운터가 0일 경우는 우리가 -1 같은 거를 출력을 해서 에러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고요. 먼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우리가 문자열 같은 경우는 문자열 길이를 먼저 구해서 그냥 대입으로 할당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문자열은 문자열 복사를 통해서 우리가 버퍼라고 받아온 입력 공간에 우리가 순서대로 데이터들을 복사를 해주고 나서 메모리들을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길이 정도만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자열 Q의 동작 상태를 확인을 해보면요. 먼저 문자열 Q를 하나 만들어서 카운터는 0, 헤더하고 테일은 널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놓은 채로 문자열을 입력받을 버퍼 공간을 하나 선언을 해서 먼저 Q에다가 맨 처음 넣은 데이터, 두 번째 넣은 데이터, 세 번째 넣은 데이터라는 문자열을 각각 순서대로 NQ를 시키고 저희가 데Q를 통해서 버퍼에 받아서 출력을 해보면 맨 처음 데이터가 가장 먼저, 두 번째 넣은 데이터가 두 번째, 맨 마지막에 넣은 데이터가 마지막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Q랑 스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런 Q랑 스택을 가지고 저희가 전자 도어락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는 걸 생각을 해볼 건데요. 초기 비밀번호는 0000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서 도어의 개폐 상태를 출력. 다만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고 이때 입력받을 수 있는 비밀번호는 최대 4자리부터 8자리까지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모리를 동적으로 입력받아서 서로 비교하는 그러한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작성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Q와 스택에 대한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